식신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식신이 있으면요, 최고의 모성 본능이에요. 또는 부성 본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성 본능이 월등합니다. 부성에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모성 본능이 월등해요. 자, 이거는 호르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식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애가 이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 한다고요. 무식상도 당연히 애기 귀여워라 하죠. 상관도 애기 귀여워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식신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기들 정수리 냄새가 있어요. 애기들한테만 나는 거예요. 신생아 때만. 그 냄새를 맡으면 엄마들은 공격적으로 성향이 변해요. 까칠해지고 예민해지고, 남자들은 그걸 맡으면은 공격성이 줄어들어요. 자, 그건 다 뭐냐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요, 가장 원초적이고요. 짐승 또는 동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짐승들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요. 엄마한테는 식신이 있으면은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신이 있는 명들은 영유아가 사망하고 이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이해 못해요.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오더만 방치 한 3일 해가지고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가장 분노하는 게 식신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식신한테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모해요. 자의적으로 소모, 희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자, 그 지속적으로 소모하고 하는 게 뭐예요? 모유잖아요, 모유. 젖 먹이는 거. 다 식신하고 연결돼.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신을 가지고 있는 명의 자녀들은 다 건강하다. 관리가 되어 있다. 왜? 모유부터 잘 먹였잖아요. 식신들이 모유를 오래 먹여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분유 빨리 먹고 이런 거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식신이 있고 없고만으로도 그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다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주 식신인데 애가 안 좋다고 얘기를 자기 나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낳아보면 누구보다도 더 막 자녀한테 올인하는 게 식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식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성 본능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식신이 잘못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식신 있는 명들이 어디까지 놓을 수 있느냐, 진짜 다 놓을 수 있다. 커리어를 막 쌓아가던 사람이라도 자녀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식신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겠어요, 엄마를? 굉장히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 이미 영유아기 때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 스킨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사실 일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감은 식신한테 있는 거죠. 바로 생하잖아요. 음양도 똑같고. 마치가 내가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좀 이상하네요. 당연히 자식은 내가 낳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상관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거냐? 아닌 것처럼 느껴요, 실제로. 넌 도대체 누구 뱃속에서 낳았니? 너무 다르거든, 나랑. 식신은 그런데 어때요? 생긴 것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취향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그러는 게 이제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붕어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상관은. 아니, 나는 이랬던 적이 없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관은 자칫 잘못하면은 뻐꾸기 자식처럼 되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친자 그 자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You are not father 이러면 막 울어요, 아빠들이. 뭐예요?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상관은 키울 수 있어요. 식신은 못 키우고.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라고요, 상관들한테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내 자식이 아닌데 키우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상관 코드다 이거죠. 식신은 그럴 일이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식신을. 이미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원래 여자들은 공격성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만 가지고 있어요. 공격성, 죽이는 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런 아이를 놓음으로써 그런 예민함과 냄새도 되게 예민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애 있을 때는. 그게 다 뭐냐면은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녀의 몸을 지키기 위한 본능 때문에 호르몬 작용이 그렇게 발현한 거고요. 그거를 식신을 이해하다 보면 식신이 살을 극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공격성이 확 증가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게 원래는 동물들이 말도 못해도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고양이들은 식신의 성향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자식의 냄새가 바뀌면 못 알아봐요. 자기 새끼인데 향수 뿌려놓잖아요. 그럼 멀리해요. 공격하고 자기 새끼를. 그러니까 이 본능이 굉장히 떨어진 동물인 거예요. 고양이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강아지는 안 그렇죠. 네, 더 후각이 예민하지만은 바로 알아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애교 부리는 것도 식신같이, 강아지가 부리는 애교가 식신의 애교거든요. 그러니까 식신 있으면 애교가 좋아요. 애교 많으실 거라고. 식신이 있으니까. 진짜 남편한테 엄청 다르게 할걸요? 눈에 막 보여요. 이게. 네. 근데 이거를 자식들한테도 하고 자식들도 똑같이 할까요? 자식들이 똑같이 하진 않는데 자식을 대할 때도 똑같이 부모가 애교를 부리고 이러는 게 있어요. 정서적으로 내가 낳았다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모성 본능으로 다가가는 최고의 글자다. 근데 이거를 내 자식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 자식들한테도 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런 아기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뭐 베이비시터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식신이, 그러니까 뭐 식신 상관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관을 극하는 개념이잖아요. 관을 극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권위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 권위주의가 별로 없고요. 웬만하면 없어요. 물론 사주에 관도 같이 있으면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오히려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걸 차치하고 와서 식신 자체가 권위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뭐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는 걸로 이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거죠.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이라기보다 어린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단어를 바꿔서 감정이나 정서를 이해한다. 이거는 이해하는 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신이 있어야 애를 잘 먹일 수 있어요. 새끼가 배고프다는 거를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막 새들이 막 어른들이 먹이 막 주고 이러잖아요. 그 동물들 보면은. 예, 그게 다 식신적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식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 감정을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자녀 입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의 몸을 만드는 데는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엄마들한테 부여된 자식의 그런 임무는 잘 먹이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식신이 있으면 그거를 굉장히 잘 수행한다. 본능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없는 부모는 어때요? 그런 걸 잘 자녀를 대하고 정서적으로 가깝고 이런 거는 식신만 한 게 없다. 최고예요, 최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입장을 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거 약간 너무 좀 뭐라고 해요?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노는 건,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데 결국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면 애들은요 항상 새 것을 좋아해요. 새로 유행하는 거, 최신 유행하는 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거, 뭐 놀이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새 거를 좋아하는 게 본능이에요, 애들은. 자, 그럼 새 거에 대해서 어른들은 대체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거부감을 안 느끼는 게 식신이에요. 뭐예요, 식신? 옛날에 처음에 카톡 나오고 이모티콘 쓰고 막 이러는 거 거부감 때문에 못해요, 보통은 처음에. 근데 식신이 있으면 바로 처음부터 재밌네 하고 써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가 맞아요? 대화가 맞아요. 대화 코드가 맞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른인데 고리타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신은 다시 젊어지는 새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부감이 약간 친화적인 이런 코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랑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신조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근데 그런 거에 전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생선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생선을 왜 사 갑자기? 생일 선물의 줄임말. 제발 줄이지 말고 또박또박 네 글자 다 얘기하라고. 저는 그래요. 근데 식신들은 어때요? 야, 그 말 재밌다 하고 똑같이 따랐어요. 그리고 먼저 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맞아 보니까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져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잘 먹이고 친구처럼 지내고 자녀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니까 각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훈계까지 하는 거는 안 맞아요, 여기서는. 식신인데 생만 해야지. 생만 해야, 관이랑 붙어 있으니 관은 엄마한테 부여된 게 아니라고요. 엄마한테는 식신만을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말했잖아요. 혼재돼 있다니까, 요즘에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몸을 만들고 건강하게 하고 이것만이,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남는 거기도 해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딱 그 의미로 한정해서 보면 돼요. 아빠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몸을 만들고 건강하고 외적인 건 다 아빠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명리에서 나와 있어서 그게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이상적이지 않으니까 사주 보러 오는 거지. 왜 이상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돼요. 식신이 있으면은. 그래서 가장 많이 가지는 게 무탈하게만 커라 이거예요. 근데 관하고 혼재되기 시작하면서 식신의 궁이 달라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라고 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식신. 자, 여기 식신인 사람 있어요? 아, 다 이해하시겠네. 자녀를 바라보는 게. 자녀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죠. 왜? 동물 키울 때 똑같이 바라볼 거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아파하고 막 이러면 공명을 해요, 식신들은. 자녀가 막 아파서 울잖아요. 똑같이 아픔을 느껴요. 신기하다니까요. 전달된다니까. 전이가 된다니까요. 그럼 무식상들은 전이가 안 되나? 아, 안 되긴요. 돼요. 되는데 이제 식신만큼은 아닐 거라는 거죠. 식신만큼은. 자, 천간으로 올라와 버려요. 천간으로 식신이 올라와 버린다. 그러면 이 식신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에서 상당히 뭔가 증폭되겠죠? 자, 천간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요,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간에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드러냈으니까. 자, 그럼 식신이 천간에 드러났네요. 그러면은 식신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성 본능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뭘 만들어가는 게 보여야 되고 내가 잘 관리하고 해놓은 것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으로 올라오게 되는 순간 욕심으로 가요. 자, 뭐로 가냐면은 일간이 주도를 하게 돼요. 자식 주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일간 주도로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이때부터 중요해지는 거는 자기 만족이 생겨버려요. 만족을 중요해요. 아이가 만족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확 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애는 배부르다고 하는데 계속 먹이죠.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식신천간에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난 배불러 죽겠는데 엄마는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아, 내가 천간에 식신이 있으니까 그랬구나. 천간에 식신이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천간 지지에 있으면 다 있으면은 지지에는 없죠 또. 없어요. 아, 천간 지지에 다 있으면은 욕심이 있으면서도 어때요? 자녀의 입장을 더 고려하려고 하는 형태가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골 때리는 게 천간에 식신 있고 지지에 상관 있으면 진짜 골 때리. 아니, 교보제가 다 있어. 이 상관 얘기할 때 이제 기가 막힐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됐으면 욕심만 가득할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큰일 난 거지.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난 식신으로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가 아니 자식 잘 먹이고 막 이렇게 목욕시키고 뭐 대소변 가려주고 이러는 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랑한다니까요, 식신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사주 고를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막 다 꽂혀요. 그 남자 귀에 육친통배 하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식상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남자는 아무리 식상이 있어도 자기가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서 거리감을 두는,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을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무서울 필요는 없는데 엄마가 자꾸 무섭게 하잖아요. 우습게 알아요, 나중에 자식들이.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죠. 근데 우습게 알아요, 나중에는. 무서울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기본적으로. 식신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뭐 UFC 선수 출신 엄마면 무서울 수도 있지. 네, 군인 엄마다 이러면 무서울 수도 있지. 근데 무서워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인지하고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자녀랑 싸우다 보면은 고등학생 넘어가면 못 싸워요, 이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고. 네. 아빠들은 가능하다. 아빠들은. 아빠가 추성훈이야 이러면은 어른들도 무섭지. 바로 업어치기 하는 거지, 이제. 야, 내 자식이 강호동이면 관이겠다, 그냥. 틀림없는 관이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내가 한 거를 자꾸 드러내고 생색내려고 하는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자녀 욕심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부모라는 이름 앞에 그래서 뭐가 붙냐면은 학이라는 부모가 붙. 저는 부모, 학부모 구분해요, 사주 보면은. 학부모, 학부모. 욕심낸다. 자녀 라이딩도 하고 학원도 막 보내고. 그래서 학부모가 돼서 뭐예요? 내가 희생하고 투자한 만큼 리턴 값을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식신이 희생은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목숨 거는 거예요. 애초에 출산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식신들은. 해도 또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식신들은 자녀 욕심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식신이 자녀 욕심이 없다? 그럼 그 식신의 에너지 영적으로 쓴 거예요, 그거. 정신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놓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목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신이. 예, 그러니까 그런
생산하고 이런 쪽 코드로 간 게 아니라 이게 상징성으로 확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이 식신은 거의 교육이라던가 가르치는 거라던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거라던가 이런 걸로 넘어가요. 확 넘어가요. 왔다 갔다 하니까요 또. 그리고 요즘엔 다 자식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데요. 뭐. 식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식신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많이 넘어가면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희생이 입고를 달고 투자가 되는 거예요. 청간식신. 근데 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투자 개념으로 얘기하면 재야 되거든요. 근데 식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해줬는데 넌 왜 이러냐가 돼버린 거야. 말이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식신. 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예요? 애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뭔가 기대치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청간식신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바라볼 때 기대치를 갖고 거기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 잘 해주면서.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식신한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또 자녀가 이것만 있으면 문제 같아요. 또. 그래서 청간으로 나올 거면 지지의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근거를. 그래서 식신이 통근돼 있으면 보통은 지지에도 식신이 있거나 혹은 이제 근이 있겠죠. 보통은. 그래서 근이 있어가지고 나왔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경금이면은 신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근이 있어요? 근데 진토는 근이 아니잖아요. 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롯한 욕심이 된 거예요. 근마저 있었으면 뭐를 하냐면은 내가 모범을 보입니다. 모범을 안 보였다는 거지.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나도 책 피라고. 자, 그래서 청간식신은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자녀에게 바라는 게 맞네. 욕심이 과하시네.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인정 안 하죠. 예, 자기는 희생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건데, 자식이 원한 희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청간만식,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일간 희생한 거잖아요. 식신이 자녀로 가면은 너무 일간 중심으로 넘어와 버렸다니까요. 청간으로 올라오는 순간 붙어버리잖아요. 청간의 글자들이랑. 지지식신은 안 그래요. 그래서 청간식신은 일간 중심에 자꾸 요구하는 것들로 넘어가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되죠,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기대치가 낮으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 세월을 10년 투자했잖아요. 10년 값을 요구한 거, 10년 투자했으면 이만큼은 해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1년 투자했을 때는 별거 없어요. 요구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요구하는 게 점점 커져요. 청간식신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지로 내려왔다. 정신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몸의 식신이에요, 지지. 그러니까 지지는 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그냥 자녀가 무탈하게만 자라면 돼요. 몸 만드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지. 자녀한테 욕심을 내거나, 그러니까 자녀한테 욕심 내는 게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리턴을 자꾸 이게 투자한 값을 요구하는 건데, 지지식신은 투자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도 괜찮다예요. 그러니까 마치 청간의 식신은 식신 생재된 것처럼 이렇게 기능이 발현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식신 중심으로 설계되는 걸로 끝이야. 이게 진짜로 모성 본능의 끝판왕이에요. 여기 지지식신이 청간보다 더 심해요. 근데 청간식신이랑 두 개 다 있다고. 이제 근 얻어서 결국에 나와서 드러나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 놓게 돼요? 지지식신들이 포기도 잘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해라 안 되고 넌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여기까지 해라. 이게 돼요. 근데 청간식신은 절대 포기 안 하지. 안 되지. 안 되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식신은 자식이 기대치에 안 미치고 내가 한 거에 값이 안 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도 내 살 길 찾겠다. 이제 난 여기까지 했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약간. 근데 지지식신은 안 그래요. 안 그래. 끝까지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최고의 엄마는 지지의 식신을 갖춘 엄마가 최고예요. 예, 무한정 밀어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희생양 무한대. 여기는 희생을 하는데 여기 유한이에요, 유한. 예, 한도가 정해져 있는 카드와 똑같다. 지지식신은 무한도 카드를 자식한테 준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자녀한테 막 성인 기념일로 카드 줄게 이러면 여기는 굉장히 짜게 줘요. 너는 소비를 많이 하면 안 돼. 습관을 들여야 돼. 이러면서 식신은 이렇게 카드를 30만 원 딱 제한하거든요. 통 크게 줘요, 여기는. 물론 이제 그 통 큰 것도 이제 내 한도 안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이상 실현을 하는 거를 투영을 하는 게 청간식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청간식신의 학부모 가서 상담하면은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자꾸 꿈을 투영하지 마라 그래요. 공부를 본인이 하는 게 더 빠르다니까?
자녀가 미적분 못 푼다고 뭐랄게 내가 공부하는 게 빨라요. 저 딱 전형적인 청간식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청간식신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 외에 집중할 대상을 또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청간식신, 그러니까 식신이 있다는 결국에는 어딘가에 희생하고 그렇게 투자했다는 거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독립할 때 가장 아파하는 게 식신들이에요. 그거는 청간이든 지지든 다 아파하거든요. 그 지지식신은 계속 꾸준하게 연락하면서 자꾸 찾아가요. 자녀가 또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청간식신은 부담스럽지. 가가지고 잔소리 한마디씩 하고 청소는 왜 이렇게 했냐, 밥은 먹었느냐 막 이러면서 하여튼 이게 자꾸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청간은 기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동물들이 사주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사주 중에서 지지만 있을 거라고 봐요. 본능에 충실한 삶. 청간으로 뭐 이상실현 이런 게 없거든요. 아예 그 동물들이 이상을 꿈꾸겠냐고. 사자로 태어나서 내가 왕국을 하나 거느려야지 이게 아니라 본능대로 갔을 뿐이에요. 그냥 지지만 있을 거라고 봐요. 인간이니까 청간까지 얘기할 수 있고 정신적인 코드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드러났다고요. 이 모성 본능이 기능을 하게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식신에게 욕심이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되는 명이 있어요. 욕심 부린 만큼 자식이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식신은 일간이 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신약, 신왕을 논해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계속 자녀 얘기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도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그냥.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또. 자, 신약한데 식신이 있고 신왕한데 식신이 있어요. 그렇죠? 신약한데 청간으로 가기도 하고 지지로 가기도 하고 신왕한데 청간으로 가기도 하고 지지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은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일간이 생하는 거라고 하지만 설계되는 것도 맞죠? 일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방향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내가 뭐 모유를 먹였는데 전나라 뚝딱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거 내 의지로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당하니까 희생인 건데 신약하니까 어떻겠어요? 배터리가 없잖아요. 늘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신을 꾸준하게 밀어주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민함이 올라가요. 신약한 식신들은 자식 키울 때 예민해요, 굉장히. 자다가 막 애기 울면 깨고 다시 젖병 물리고 해야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고 막 까칠해져요. 신약하니까. 혼자 다 한다는 느낌이죠. 주변에서 안 도와주고. 신약하다는 건 주변에서 안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신왕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와주겠어요, 주변에서. 나도 그들한테 그만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나도 에너지가 되니까 한 거거든요. 늘 에너지가 없잖아요, 신약의 식신은. 그러니까 자녀 키울 때도 어때요? 100%를 늘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젖이 안 나와요. 다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온다는 건 내 몸, 나도 먹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먹어가면서 너무 희생 중심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너무 과하게 희생했다고 해석해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감당할 에너지가 아니었던 거지,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되게 힘들게 키우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자, 그렇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자식한테 몸으로 보여주는 걸,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뭐 키우고 이런 게 몸으로 보여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하면 언어도 늦어요, 애들이. 말을 계속 걸어주고 많은 단어를 들려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것조차 힘들까. 되게 영혼을 끌어모아서 양육하는 조건이에요. 신약한데 식신을 써서 양육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식신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식신이 써보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식신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개념,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남의 손에 못 키우겠다예요. 남의 손에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울걸요? 못 키울걸요? 다 못 키워요. 남의 손에 키울 수 있는 건 상관밖에 없어요. 내가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맞지만은 남의 손을 타도 괜찮은 것도 상관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녀가 뭘 잘못했어. 보통 내가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남이 와서 막 혼낼 수도 있잖아요. 야 거기서 떠들면 안 돼. 얘야 여기서 떠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상관들은 말 들었지? 떠들지 마. 이렇게 돼요. 식신은 뭔데 내 자식한테 터치하느냐.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요. 이게 참 식이 좋다고 해야 되지 나쁘다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신약하다는 건 뭐냐면은 식신을 감당을 못한다는 뜻이고요. 식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돼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게 굉장한 뭐 사회적 뭐 그런 학문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 있죠. 식사 예절이라던가 뭐 대소변을 가리는 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건 식신의 교육이거든요. 이거 엄마가 하는 거예요. 이거 식사 예절은 사실은 아빠보다 엄마부터 출발을 하고요. 대소변도 엄마로부터 출발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정도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자녀한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보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안 돼요. 몸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천간에 식신이 있는데 신약한 경우가 가장 식신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식신들이에요. 감당을 못합니다, 자식을.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둘 넣으면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옛날엔 둘, 셋 낳는 게 기본이었잖아. 그때는 자녀가 생산제였거든요. 그런 재물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얘들이 커서 농사도 돕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노동력이었어요. 지금은 소비지잖아요. 까먹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좀 더 원초적인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저출산 시대가 왔는가? 돈을 까먹기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벌어다 줘야 되는데. 저는 해결 방법도 좀 있는데 네, 나중에 정치권에서 연락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뒤쯤에는. 그 이제 10년 동안 다듬어야죠. 이제 생각난 것들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을 감당하려면은 신왕해야죠. 자, 그럼 신왕하면요 몸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본보기를 보인다. 그래서 천간에 식신이 있으려면은 신왕해야 돼요. 지지 식신은 신약해도 괜찮아요. 왜? 욕심 안 부리니까. 딱 그 정도만 하니까. 이 십성이라는 건 결국에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가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개념. 그래서 신왕한 천간 식신은 기본적으로 근이 있겠죠. 근이 있으니까 식신도 충분히 감당을 하고, 그래서 똑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감당이 되니까 에너지가 남으니까 자녀가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따라가는 게 가능하다. 따라간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원 보내고 공부하고 이런 거 내가 모범을 다 보여요. 천간 식신의 부모님들은 분위기 조성하는 것부터가 남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로 끝나지 않고요. 먼저 책을 피는 거야, 내가. 그럼 자식이 눈치 보다가 들어가요, 공부하러. 그렇게 만들어요, 천간식신, 신왕한 부모님들은. 근데 신약하게 되면 말로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말로만 해요. 이거 어질렀으면 치워야지, 자기도 안 치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가 봤을 때는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이질적이고. 그래서 더 버거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순환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놔버리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시점부터. 그게 보통은 성인이 됐을 때나 고등학생 무렵부터 시작이 돼요. 아니면 사춘기가 심하게 오거나. 그러니까 사춘기가 왔다는 건 내가 어른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몸이 먼저 어른이 되고 정신이 막 따라가는 갭이 생기는 게 사춘기예요. 그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춘기는 몸이 먼저 반응이 와서 어른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생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2차 성징이 와버린 거고 정신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통을 크게 겪는 거예요, 뇌가. 그러면서 이제 갭이 커지니까 사춘기가 오는 건데, 이해되시죠? 그럴 때 이제 놔버리게 돼요, 보통 신약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신약한데 천간식신은 과하다, 욕심이. 자기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왕한데 천간식신 쓰면은 충분히 모범적이니까 그 정도는 욕심 아니다. 신왕한데 지지식신이면은 데모예요, 데모. 남의 자식도 다 품어주는 데모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 우리 엄마가 신왕한데 지지식신 있잖아요?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거하게 밥 해먹이고 보내요. 용돈까지 쥐어줘서.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엄마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근데 천간식신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우리 아이한테 잘해줘야 돼 라는 의미에서 거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확 갈리죠? 좀 더 이 식신을 사회성 있게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우월하길 바라는 거. 그걸 이제 자기는 희생이라고 하지만은 희생한 만큼 꼭 너는 보답을 해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겠다를 얘기하고 좀만 쉴까요?